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화가 걸려오고, 기껏 비행기 모드로 바꿔놨더니 알람이 울리느라고 또, 그렇고, 참, 죄송스럽고 난감합니다. 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자연스럽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아까 이런 말씀 자꾸 계속 드리는 것도 좀 싫어하실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종초 없이 그냥 막걸리만 가지고 식초를 만드는 법. 물론 이제 성공의 확률은 좀 낮습니다만, 종초를 구하시기가 어려우시거나 내지는 이제 시험 삼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그냥 이렇게 보통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요걸 먼저 그러면 한번 하고 시작을 할까요? 요게 막걸리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막걸리 식초를 만드시면서 물으시는 질문이 있으니까 그 전에 처음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이거 저희 남원에서 나오는 막걸리고요. 저희 남원에서 나오는 막걸리가 의외로 맛이 좋고 전국에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주 막걸리 골목에도 많이 판매되고 있고요. 오셔가지고 드셔보신 분들이 서울이나 어디 다시 돌아가셔서 생각이 나셔서 그 맛을 못 잊겠다고 막걸리 박스째로 좀 보내달라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은 택배가 좋아져가지고 막걸리 같은 것들은 택배째로 박스째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이제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 것 중에 식초를 만들 때 이 막걸리의 앙금을 사용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하는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 식초를 만드시는 것보다 만드시는 방법이나 어떤 그런 다른 내용보다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 막걸리의 앙금을 사용할까요, 말까요 하는 건데요. 이건 사람 따라서 다 어떤 이거에 대한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이 막걸리 앙금은 사용하셔도 무방하고 사용 안 하셔도 무방한, 그러니까 이 막걸리 앙금이 발효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발효를 더 잘 되게 한다거나 발효를 더 안 되게 하는 그런 건 크게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좀 조금만 쓰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막걸리 인체로 이 술일 때의 앙금은 좋습니다. 드시면. 왜냐하면 이 나중에 이제 술 만드는 뒤편에 가서 술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 건데요. 이 밑에 있는 앙금은 그 쌀이 고두밥을 지은 쌀이 이제 효모균에 의해서 분해됐잖아요. 분해돼 가지고 이제 알코올이 된 건데 그걸 짰고요. 근데 아직도 이 밑에 앙금에는 그 잔당, 그러니까 미처 알코올화 되지 못한 그런 잔당, 그러니까 당분들이 이 앙금 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막걸리 속에는 또 효모균들이 살아 있고요.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 효모균들이 살아 있더라도 이 효모균의 경우에는 이 위나 아래 이런 쪽에 떠 있기보다는 이 앙금에 가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모균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잔당, 남아있는 당분들이 이 앙금에 있다 보니까 효모균들이 그 남은 당마저도 먹고 대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고요. 또 효모균들은 혐기성, 공기를 싫어하니까 산소나 공기를 싫어하는 균이다 보니까 이 산소가 있는 위쪽에 표면에 모이지 않고 심층부에 모이는 거고요. 자기네들이 먹이가 될 수 있는 앙금의 탄수화물 전분이 당분이 되고 그 당분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효모균들이 기생한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몰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앙금 속에는 살아있는 효모균도 있는 거고요. 그 잔당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막걸리를 드실 때는 가급적이면 앙금째 흔들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 앙금에 있는 효모균까지를 함께 섭취하고
또 이 뭐 연구에서도 앙금에 있는 어떤 성분들이 암을 예방하거나 또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것들은 좀 뭐 상식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막걸리를 드실 때는 가급적이면 흔들어서 드시는 게 막걸리의 영양이나 막걸리에 있는 어떤 활성화되어 있는 효모균들까지를 다 드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막걸리에 있는 앙금은 가급적이면 흔들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제가 여러 술 만드시는 분들이나 양조장들 다니면서 그분들한테 배우고 들은 거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쪽으로도 맞고 그분들도, 그리고 어느 때 보면 이렇게 흔들어 보면 밑에서 술을 만들다 보면 밑에 앙금에서 막 거품이 막 솟아오르면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특히 전통주 같은 거 만들다 보면 이 발효가 오래, 저온에서 오래되면 이 앙금에서 좀 흔들리거나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막 이산화탄소가 막 부글부글 하면서 막 폭발하듯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게 어쨌든 이 밑에 그 효모균들이 아직도 발효를, 남아있는 잔당들을 가지고 계속 발효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 앙금까지를 드셔줌으로써 살아있는 효모균, 그리고 어떤 유효 성분, 영양 성분들까지 다 드실 수 있다는 거니까 술로 드실 때는 앙금까지를 다 사용하셔서 드셔주시고요. 이제 식초를 만들 때 이 앙금을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또 이제 좀 경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이 앙금의 효모균들이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술을 만들었을 때 어떤 누룩, 그런 누룩조차도 이 술 맛을 북돋고 술의 풍미나 향 같은 것을 돕는 쪽으로 적당한 누룩취는 술 맛을 돋구죠. 술 향도,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술 맛이나 술 향에는 그 누룩의 맛이나 향도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앙금을 가지고 식초를 만들 때, 이게 이제 식초에 들어가게 되면 식초 속에서는 효모균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초에서는 어떤 누룩취가 결국에는 약간의 곰팡이 냄새거든요. 누룩 곰팡이라고 하는, 그 누룩을 떴을 때 그 누룩 곰팡이가 생기고, 그 누룩 곰팡이에 있는 효소가 탄수화물을 당화시켜서 당분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을 뭐 법제에서 사용하라고 할 때 그 법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누룩 곰팡이에서 나는 그런 어떤 곰팡이 냄새를 날리고 제거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술일 때는 괜찮은 이 앙금이 식초에 들어가면 이 앙금이 어떤 쌀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탄수화물 전분 성분은 당화가 돼서 당분이 되고 그건 알코올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고 이제 나머지 얼마간의 당분, 좀 발효가 미처 되지 못한 당분 조금하고 지방, 지질, 그러니까 쌀에 있는 지질하고 단백질, 그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질, 단백질 중에 탄수화물은 당분화돼서 알코올이 되고요. 얼마간의 조그만 탄수화물하고 나머지는 지질, 지방질하고 단백질이 이 앙금에 남는 거지요. 거기다가 이제 식초에 들어가게 되면 효모균이 죽으니까,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앙금에 효모균의 사체도 쌓이는 겁니다. 효모균의 사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되냐 안 되느냐를 뭐 중시하기보다는 그 입맛이나 감각이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균의 사체에서 나는 맛이나 향까지도 알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룩, 이 앙금에가 온전히 쌀의 앙금만이 아니라 누룩의 앙금도 있는 거거든요. 누룩의 앙금. 그 누룩의 앙금에 있는 어떤 누룩곰팡이 냄새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게 술에서는 어느 정도 용납이 되고 술 향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식초에 들어가면 식초 맛이나 향을 좀 해칠 수 있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효모균의 사체나 그 곰팡이, 누룩의 곰팡이 냄새 같은 그런 것들.
그런 누룩 앙금들이 식초에서는 좋은 맛이나 좋은 향을 주기보다는 맛과 향을 좀 해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술에서도 지질이나 단백질은 좋은 술 맛을 내주지는 못하는 것처럼 얼마간 풍부한 맛을, 그러니까 사케는 이런 지질이나 단백질을 싹 깎아버리고 만들잖아요, 애초에. 근데 우리나라는 백세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걸 깎아내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깨끗하게 지방질이나 어떤 단백질은 좀 씻어내고 그 나머지에서 우러나는 어떤 그런 맛까지가 합쳐진 복합적인 그런 맛이 술의 향미나 풍미를 더해주는 건데, 이게 식초에서, 그러니까 술에서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만 또 안 좋은 쪽으로도 작용을 하거든요. 지방질이나 단백질이 많으면 술을 만들 때 술에서 거품이 좀 크게 날 수도 있고, 또 위에 무슨 뭐랄까요, 좀 지저분한, 뭐라 그럴까요, 약간 하여튼 술 표면에 발효가 되면서 깨끗하게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가루를 뿌려 놓은 것 같은 그런, 약간, 그러니까 산막 효모나 뭐 그런 류의 것은 아닌데요, 약간 깨끗하지 못하게 거품도 좀 안 좋게 크게 나고 그 위에 약간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발효가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질이나 단백질이 적당히 제거가 되지 못한 채로 많이 들어가면 그렇게 술 맛을 좀 해칠 수 있는 그런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것처럼 이 지질이나 단백질이 식초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그 식초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말이 좀, 그 앙금을 하나 넣느냐 안 넣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좀 막 복잡하거나 좀 어렵게 설명을 드린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앙금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그 맛과 향, 말씀드린 것처럼 누룽꽃팡이의 어떤 그 맛과 향, 효모균의 사체, 그것의 맛과 향, 그리고 발효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지질이나 단백질 때문에 맛을 해칠 수도 있고 맛을 좀 북돋을 수도 있는데, 술에서도 그렇지만 식초에서도 그 앙금들이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는 결론적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당량, 저 같은 경우는 한 5분의 1, 좀 적게 나올 때는 10분의 1이요. 그러니까 술을 따랐을 때 맑은 술이 쭉 따라 나가고 그 아래 술이 앙금하고 분리되지 않은 채로 앙금이 그 술을 쭉 따라서 나오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따르면 위에 맑은 술을 쭉 따라 나가고 아래에 앙금하고 같이 있는 그 술이 따라져 나가면서 따라 나오는 앙금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앙금 정도는 부어가지고 사용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간장이나 아니라 간장이죠. 그 콩에 있는 단백질이 갈변 현상, 그 콩에 있는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되고 그 아미노산이 갈변 현상을 거치면서 간장의 색이 까매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쌀에 있던 단백질도 일정 부분 식초에 들어가서 얼마간 있으면 그 식초의 색을 좀 더 약간 노랗거나 갈색으로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되고 그 아미노산이 그런 색을 내주는 거죠. 현미식초가 그런 경우죠. 현미식초의 어떤 겉껍질에 있는 그런 현미 단백질들이 아미노산화되고 그 아미노산이 다시 갈색, 갈변이 되면서 현미식초가 백미식초에 비해서 색이 진한 갈색이거나 오래 두면 흑초가 된다는 이유가 그거지요. 그러니까 앙금을 적당량, 어느 만큼 쓰시면 그 앙금이 식초의 색을 좀 진하게 내주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리고 아까 사케는 지질이나 단백질을 싹 깎아버림으로써 깔끔하고 담백한 술 맛을 찾는다면, 우리 술은 그것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넣어줌으로써 그 깔끔하고 담백하지는 않지만 대신 풍부한 그런 맛을 지질하고 단백질에서도 이렇게 가져오는 것처럼 식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약간이나 진한, 농도가 조금이나마 진한 그런 맛이 날 테고요.
그런 앙금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케 비슷한 느낌의 어떤 깔끔하고 담백한 그런 맛이 나겠죠. 그러니까 앙금을 일정 부분 적당량 써줌으로써 맛이 조금 깊고 풍부해질 수 있고요. 적당량을 사용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색감이 사용하지 않은 것보다 좀 더 진하고 좀 이쁘겠죠. 약간 갈색이나 흑색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백종원 씨가 요리하면서 고춧가루나 어떤 것들을 색을 내기 위해서 쓸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춧가루가 매운맛을 내기도 하지만은 일정 부분 예쁜, 빨갛고 예쁜 그런 색감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런 앙금도 식초의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맛과 색감을 좀 살리기 위해서 쓸 수는 있다. 적당량을 사용하면. 대신 그 양이 조금 많아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누룩곰팡이균이나 어떤 효모 사체, 그리고 어떤 지방질이나 단백질에서 나오는 어떤 나쁜, 조금 안 좋은 그런 것들이 향을 좀 해칠 수는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그러냐 감안하셔서. 근데 제가 만약에 만든다면,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한테는 술을 따랐을 때 그 맑은 술을 따라 나가는 얼마만큼의 앙금은 사용하시고, 그 아래에 떡진 앙금이나 좀 많은 앙금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개중에 만드시는 분들 중에 앙금을 사용하셨는데 그 앙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앙금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좀 많이 듣기는 했지만 저 역시는 본 적은 없지만 사진으로 본 적이 있죠. 근데 앙금이 분홍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앙금이 상하면 앙금이 하얀색인데 분홍색으로 변해요. 대충 그 원인을 유추해 보면 그 술에 앙금 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그러니까 술을 만드는 양조장이나 어떤 그 술 자체에 앙금이 좋지 않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용기가 위생적이거나 청결하지 못해서 그 용기의 오염, 불량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앙금이 상하거나, 어쨌든 뭔가가 부족하거나 나쁜 쪽으로 작용하는 그런 원인이 한두 가지는 있겠는데, 그랬을 때 앙금이 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앙금을 덜 사용하거나 안 사용했다면 그 앙금이 상하는 경우를 볼 일이 없겠죠. 어쨌든 앙금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앙금이 상해서 분홍색으로 변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냄새 같은 그런 것을 해치지 않는 정도에서 미량의 앙금을 사용하시면 괜찮고요. 또 조금 더 쓰셔도 되지만, 어쨌든 가급적이면 앙금을 온전히 흔들어서 다 쓰실 건 없고 안 그러시는 게 낫겠다. 그리고 한 5분의 1, 10분의 1 정도의 앙금은, 따라 나오는 앙금 정도는 사용하셔서 적당한 맛이나 적당한 색감 정도를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게끔 하면 그렇게 좋겠고요. 또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초 없이 막걸리 식초를 만드는 건 무슨 연금술 같은 건 아닙니다. 굴이나 낙 같은 걸 이용해서 갑자기 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발한 무슨 기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종초가 있으면 편하겠지만, 그냥 이제 그런 거 없이 한번 해보겠다는 분들한테 확률적으로 좀 힘들지만, 그래도 혹시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여러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서 종초 없이도 식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우연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종초 없이 막걸리 식초를 만드는 건 너무 간단하죠. 그냥 그 용기, 어떤 분들은 꿀병을 쓰신다 이러시는데 그러셔도 되고요. 아니면 빈 페트병 같은 거 용기 하나 해서 막걸리를 그냥 부어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법이라고, 종초 없이 막걸리 식초를 만드는 법이라고 해서 블로그에도 올리시고 유튜브에도 올리시는데, 이게 무슨, 그리고 이제 밑에 떡진 앙금은 쓰지 않고요. 방금 따라 나간 앙금 정도는 쓰시고요. 이렇게 하셔서 용기는 이게 꿀병이든 유리병이든 페트병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새 페트병이어도 상관없고요. 심지어는 콜라 페트병이나 술 페트병, 어쨌든 페트병, 기존의 어떤 기성 제품들을 담았던 그런 페트병들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깨끗이만 잘 헹구시고 씻으셔서
밖에다 하루 정도 내놓으세요. 햇볕에. 일광 소독이죠. 유리병 같은 것들은 열탕 소독을 할 수 있지만 페트병은 뜨거운 물에서는 소독을 할 수 없으니까 깨끗이 잘 씻을 쓰고 헹구신 다음에 햇빛 잘 드는 밖에다 하루 정도 놔두시면 일종의 자외선 소독이 되는 겁니다. 자외선 소독. 그 병에다가 술을 붓고 기다리셔도 여러 조건들만 맞아 떨어지면 막걸리 식초로 될 수 있습니다. 그 확률이 좀 작고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적다는 거지, 요행이 어떤 운이나 여러 좋은 조건을 만나면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따라준 식초를, 술을, 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아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아천. 좀 투명하지요? 이게 여자분들 한복 치마, 속옷 치마로 사용하시는 그 옷감이랍니다. 한복의 속치마. 재질의 건데 이게 시장에 한복집에 가시면 시아천이라고 해서 팝니다. 제가 식초를 만들며 사용해 본 것 중에 이게 가장 좋습니다. 뭐 한지가 좋다느니 뭐 면보가 좋다느니 삼배가 좋다느니 하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이 시아천이 가장 좋습니다. 얼마간 안에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초파리나 그런 해충이나 그런 것들로는 이제 막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설명이 어떻게 될지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종초 없이 막걸리 식초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그러니까 초산균이 어딘가에 균이 있어야 이 식초가, 막걸리가 식초가 되겠잖아요. 이렇게 그냥 막걸리만 부어주고 기다릴 때는 이 공기 중에 있는 초산균이 이 막걸리 술로 내려앉기를 바라는 겁니다. 공기 중에는 효모균도 있고 초산균도 있고 청국장을 만드는 고초균도 있고요. 그런 여러 유익균도 있고 또 많은 유해균도 있고 그런 많은 종류의 균들이 공기 중에 떠 있습니다. 그 균 자체로는 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미세먼지들의 붙은 형태로,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그런 균들이 붙어 다닙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들이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술이 있는 이런 병에 내려앉게 되면 이제 이 술이 있는 이 환경이 초산균이 초산균이 내려앉아서 살기에 좋은, 그리고 증식하고 이 술을 먹으면서 식초로 만드는데 어떤 그런 여러 좋은 조건들이 생기면 이 막걸리가 종초 없이도 식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초산균이 내려앉다기보다 다른 유해균들이 먼저 내려앉거나 초산균이 내려앉았다 하더라도 그 초산균 대비 유해균의 세력이 더 강하면, 수가 많으면, 그리고 어떤 조건들이 그 유해균이 활성화되기에 더 좋은 조건이면 초산균은 힘을 못 쓰고 어떤 그런 자리를 나쁜 유해균들한테 내주게 되고, 그 세력이 강한 유해균들이 이 술 안에서 증식을 하거나 활동을 하게 되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종초 없이 식초를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그러면 여긴 종초가 없는 거니까 공기 중에 있는 초산균들이 내려앉아서 이 막걸리에 자리를 틀고 새끼를 치고 증식을 하면서 여기 있는 막걸리를 마시고 먹으면서 그 막걸리 알코올을 식초로 만들어서 이제 이게 막걸리 식초로 변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운이나 요행에 기대는 겁니다. 특별한 뭐 방법이나 비법인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이렇게 시아천으로 다른 어떤 균들이나 충들이나 초파리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고 노란 고무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주둥이를 묶어준다면, 뭐 종초 없이 막걸리 식초를 만들 때 할 수 있는 건 이게 답니다. 이러고서 제발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타고 있는 그런 초산균들이 많이 이 막걸리로 내려앉아서 다른 균들보다 빨리 세력을 확장하고 술을 불려서 이 안에서 초산균들이 이기고 다른 균 이겨내고 이 안에 주균이 초산균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초산균이 이 막걸리에 있는 알코올을 먹고 초산을 만들어서 이 전체가 막걸리 식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이 또 제가 항상 아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달걀 안에서 밖을 향해서 쪼는 병아리의 힘이 바로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에 붙어 다니는 그런 초상균인 겁니다. 이것이 우연히도 이 막걸리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세력을 확장해서 증식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게 주균이 돼서 막걸리를 초산으로 만든다면 식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종초는 이 밖에서 큰 힘으로 이 병아리의 부족한 톡톡톡 쪼는 이 부족한 힘을 이게 공기 중에 미세먼지에 붙어 있는 초산균의 미약한 걸로 확률이 얼마 안 되는 그런 거라고 치면 이 종초를 이용하면 이 어미닭의 큰 힘으로 이렇게 달걀을 톡 깨주는 큰, 그러니까 아예 막걸리에다가 초산균 폭탄을 던져주는 거죠. 종초는. 종초를 넣어준다는 것은 이 막걸리에다가 초산균 덩어리, 득실득실한 그런 초산균들을 뭉태기로 막걸리에 투하시켜주는 겁니다. 접종해주는 거고 감염시켜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 종초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어미닭이 큰 힘으로 달걀을 깨트려주는 거고, 종초 없이 막걸리 식초를 만들고자 한다는 것은 이 병아리의 약한 힘으로 톡톡톡톡 하면서 어떤 요행이나 운으로 달걀 껍질이 깨지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는 있고 확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 확률이 높지 않고 그 자칫 발효가 되기보다는 부패되기가 쉽고 초산균이 먼저 자리를 틀고 증식하기보다는 다른 유해균들에 점령당해서 상하거나 식초 비슷한 게 되더라도 이상 발효, 발효도 아니고 부패도 아닌 어떤 중간의 어떤 그런 형태. 그러니까 먹어서 도움이 되고 득이 돼야 할 그런 약이고 음식인데 정상적인 발효가 되지 않고 이상 발효가 된 그런 식초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가급적이면 만들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종초 없이 막걸리 식초를 만들기를 원해 보시고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라 하시니까 제가 드려본 말씀인데, 또 말씀이 길어지다 보니까 얼추 30분이 됩니다. 30분이 되는데 30분이 되면 이 동영상이 자동으로 끊기고 다음 편으로 넘어가면서 좀 영상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잠깐 한번 끊고요. 다시 이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본론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로 계속 변죽만 올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발효도 이런 개념이나 원리를 좀 알고 접근을 하셔야 제대로 된 발효가 되는 거지,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하면 될까 된다더라 하는 식으로 접근하셔서 그게 되는 원리나 방법이나 개념도 모른 채로 그냥 발효인지 부패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드시거나 약으로 쓰시는 그런 것을 좀 제가 걱정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한번 그럼 요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법들 한번 다시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거듭 말도 많고 시간도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도움을 드리고자 저 역시도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 바라고요. 다음 편으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끄는 것을 제가 좀 하고요.